앞서 우리는 세종의 다양한 업적을 알아봤습니다. 세종은 정치, 군사, 과학, 편찬, 역사, 음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업적들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세종의 업적 중 가장 대단한 걸 뽑으라면 이 모든 걸 제치고 단연 훈민정음 창제가 1등일 겁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세종이 한자를 못 읽는 백성을 위해 직접 만들어낸 문자인데요. 그럼 오늘은 세종이 과연 언제, 왜, 그리고 어떻게 훈민정음을 창제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세종은 젊어서부터 이런저런 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만 자고 깨어있는 동안엔 쉬지 않고 혹독한 업무에 시달리며 운동도 하지 않고 매일 고기 반찬만 먹은 까닭에 그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인지 세종은 1436년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합니다. 의정부 서사제는 육조 직계제에 비해 신하들의 권한이 세지는 반면 왕의 권한은 약해지죠. 하지만 당시 더 이상 직접 정사를 하나하나 돌보기 힘들었던 세종에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그리고 다음 해인 1437년 세종은 서무결재권마저 세자에게 넘겨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서무결재권을 세자에게 넘겨주겠단 말은 세종이 앞으로 진짜 중요한 일에만 관여하고 대부분의 일을 세자가 처리하게 하겠다는 뜻인데요. 마치 세종 초기에 태종이 상왕에 올라 앉으면서 했던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결국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세자에게 서무결재권을 넘기는 일은 실현되지 못했으나 과연 세종은 왜 이렇게까지 일을 줄이려 한 걸까요? 단지 아파서 그런 걸까요? 세종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지 3년 뒤인 1440년 실록에선 이런 기록이 발견됩니다. 경연에 보관되어 있는 국어와 의미는 빠진 곳이 매우 많다. 일본에서 보음을 구해왔으나 이것도 완전하지 못했다. 이런 책들은 모두 운서라 하여 한자를 읽는 법이 쓰여진 책들인데요. 세종은 이미 이 시기에 여러 운서들을 익히고 어떤 운서에는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걸 구체적으로 찾아낼 정도로 운서에 통달하고 심지어 없는 운서는 일본이나 명의 사람을 보내 구해오게 할 정도로 운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세종의 언어학적 지식은 이미 상당히 출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1436년에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면서 업무에 쏟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그 다음 해에 세자에게 서무결재권까지 넘기려고 한 이 시점에 세종은 문자 창제의 뜻을 두고 언어학에 깊이 몰두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세종은 왜 새로운 문자를 만들려고 한 걸까요? 그 힌트는 1432년 세종이 한 말에 있습니다. 관리들이 죄를 판별할 때도 율문에 따라 그 죄의 경중을 판단하는데 하물며 율문을 읽을 수도 없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어찌 자신의 죄가 크고 작음을 알 수 있겠느냐. 비록 율문을 백성들에게 전부 숙지시킬 수는 없겠으나 중요한 부분이라도 뽑아서 이두로 번역하여 백성들이 스스로 잘못을 알고 죄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서 이두란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던 표기법인데 그냥 기본 한자보다 읽기 쉬운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조판서 허조가 이에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신은 폐단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간악한 백성들이 율문을 알게 되면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피하는 법을 익혀 더욱 교활하게 범죄를 저지를까 심히 걱정되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짓는지 알지도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면 옳단 말인가? 모름지기 백성으로 하여금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죄가 되지 않는지를 알게 하여 죄를 두려워하며 피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세종은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이 애초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못하여 그런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는데요. 하지만 이 율법을 이두로 번역해 백성들에게 반포한다는 정책은 결국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실록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이두도 어쨌든 기본적인 한자는 알아야 읽을 수 있는데 백성들에겐 그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요. 또한 시대가 변한 것도 한몫했는데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지방행정을 담당하던 관리인 향리가 실질적으론 지방의 권위자로 행세하며 국가와 백성을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되고 태종 때를 거치며 중앙 집권적 국가체제가 확립되면서 향리는 그냥 국가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달자 정도로 역할이 축소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국가의 명령이 일반 백성들에게도 미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백성들은 한자를 몰라서 명령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찰나 세종에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니 그건 바로 백성들도 쉽게 익힐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개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생각하기에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낸다는 건 신하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세종은 신하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새 문자를 만들어내기로 결심합니다. 과거에는 훈민정음이 세종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집현전 학사들과 같이 만들었을 거라는 게 정설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세종 혼자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게 정설로 자리 잡고 있죠. 왜 학자들의 의견이 바뀌게 된 걸까요? 먼저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거란 가장 큰 이유는 훈민정음이 워낙 대단한 문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현존하는 모든 언어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글자인 한글을 세종이 혼자, 그것도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남는 시간에 만들었을 거란 건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 의견이 바뀌게 된 계기는 실록의 기록에 근거한 건데요. 임금이 친히 언문 28글자를 만들었다. 세종 때에 편찬된 모든 책은 편찬에 참여한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모든 발명품들에도 제작에 참여한 자들이 적혀 있는데, 오직 훈민정음만 그런 참여자들의 이름이 없고 임금이 친히 만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한 사람은 오로지 세종 한 명뿐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렇게 업무까지 줄여가며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이었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신하들의 반발이 클 거라고 예상했는지 세종은 기습적으로 훈민정음 창제를 공표해버립니다. 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신하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최만리가 올린 상소가 있습니다. 전하께서 중국의 글자를 쓰지 않고 독자적인 글자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예 전해지면 명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뒤 한자가 아닌 자기만의 글자를 쓰는 몽골, 서하, 일본 등은 모두 오랑캐들인데 전하께서는 스스로 오랑캐가 되려 하십니까? 그리고 공문서에 새 글자를 사용하면 오히려 하급 관리들이 한자를 공부하지 않아 성리학이 제대로 보급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은 이두로 충분한데 어찌 또 다른 문자를 굳이 만들려 하시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전하께서는 백성이 글을 알고 법을 알아야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다 하였사온데,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면 백성에게 글을 가르칠 게 아니라 판결을 맡은 관리를 제대로 뽑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길고 복잡한데 요약하자면, 당시 지배층들에게 글자란 사대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에 백성이 이를 누리게 해선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먼저 사대의 측면에서 보자면, 성리학을 배운 유학자들은 성리학이 시작된 중국을 대국으로 여기며 조선은 소국으로서 이들을 섬기고 사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생각했는데, 감히 중국과 다른 글자를 창제한다는 건 오랑캐들이나 하는 짓이니 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대부들은 항상 일반 백성과 자신들을 다른 계급으로 여기고 우리는 다스리는 자, 백성은 우리에 의해 지배받는 자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사대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위가 있고 없고를 나타내는데요. 또한 백성들이 글을 몰라야 더 통치하기 쉬워진다고 생각했는데, 감히 일반 백성들이 글자를 알게 되면 이들이 사사건건 기어오를 것이며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위도 사라질 테니 백성이 글자를 깨우치는 것에 반감이 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이미 신하들이 이런 논리로 반발할 거란 걸 알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애초에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가 이 사대와 권위를 부수고 싶었던 거였으니 이런 신하들의 반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세종이 훈민정음을 혼자 만들었다는 증거가 하나 더 나오는데, 당시 훈민정음 창제를 가장 격하게 반대했던 최만리는 바로 집현전 부제학으로 집현전의 실질적인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면 최만리가 이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요. 그럼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전에 최만리가 적어도 한 번쯤은
반대를 했어야 했는데 세종이 훈민정음을 기습적으로 반포하기 전까지 반대는커녕 훈민정음에 대한 얘기가 아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걸로 보아서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에게도 비밀로 한 채 홀로 훈민정음을 만들어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편 최만리와 다르게 집현전 학사들 중에도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걸 좋게 보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정인지,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후 이 집현전 학사들과 아들 수양대군, 안평대군, 그리고 딸 정의공주 등의 도움을 받아 훈민정음 반포에 적극적으로 힘썼는데요. 세종은 일반 관리들과 궁에서 생활하는 여자들은 모두 훈민정음을 배우게 하고 문과시험에 훈민정음을 포함시켰으며 백성들이 관아에 제출하는 서류들을 훈민정음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 여러 정책을 통해 훈민정음을 반포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관리들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의 여자, 노인, 심지어 어린아이와 노비들까지 모두 훈민정음을 익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훈민정음의 실효성이 증명되자 신하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세종이 옳았음이 증명된 거죠. 훈민정음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좀 더 소개하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훈민정음은 두 가지를 뜻하는데 하나는 세종이 만든 글자, 즉 지금의 한글을 당시에는 훈민정음이라 불렀으며 다른 하나는 세종이 훈민정음 관련하여 만든 책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책 훈민정음은 세 가지 책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인데 여기엔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언해본, 훈민정음 실록본이 있습니다. 먼저 훈민정음 해례본은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즉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이 적힌 책으로 한글이 아닌 한자로 쓰인 책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는 10월 9일 한글날은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간된 날이 양력으로 10월 9일이기 때문에 지정된 겁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은 그냥 음력 1443년 12월에 이달의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례본 발간일로 한글날을 지정했다 하네요. 다음으로 훈민정음 언해본은 한문으로 쓰여진 해례본을 훈민정음을 사용해서 번역한 책으로 우리가 익히 아는 나란 말씀이 튕기게 달하는 이 언해본의 서문에 적힌 첫 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훈민정음 실록본은 해례본의 일부를 세종실록에 실어놓은 걸 가리키는데요. 이렇게 백성을 아꼈던 우리의 세종. 그런데 과연 세종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다음 시간엔 세종이 백성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기어코 추진했던 일들을 알아봅시다.